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에서 BHF 여기 요각 크기에 대해서 x한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는데 이게 코사인 x니까 당연히 이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위치 관계상 한 모서리와 평면이 수직으로 만나면 그 만나는 교점에서 평면에 어느 쪽으로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항상 이 각도는 늘 이렇게 90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BFH라는 이 각이 90도로 만들어지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럼 이 코사인 이 그림을 좀 우리가 맞춰서 그려보면 여기 90이 되는 위치가 F고 F 위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여기 있고 이쪽이 X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려면 선분 BH분의 선분 HF 여기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HF랑 BH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HF를 구할 때는 사각형이 필요하고 그 사각형이 요 밑에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EF, GH. 이 변이에요. HF. 됐나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데 이 변이 6이고 이 변이 지금 6인 정사각형이라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공식이 1대1대 루트 2라는 공식도 있는데 피타고라스를 푼다면 이 변을 x라고 표현하면 x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고 이게 36 플러스 36이가 72거든요. 그럼 x는 여기는 72는 8 곱하기 9고 8은 2루트 2, 그 다음에 9는 3으로 나오니까 얘가 6루트 2가 돼요. 피타고라스 풀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걸 직각이등변이라고 부르잖아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선분 HF의 길이가 6루트 2가 됨을 알았어요. BF의 길이는 6이죠. 나머지는 이제 피타고라스 풀어도 돼. 요 세 변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요 두 변을 가지고 풀어도 되겠지만 이것도 참고로 이걸 기억합시다. 정육면체에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봤을 때 1번에서 내용은 이제 계산 다 해드렸으니까 이걸 지우고 이걸 개념적으로 접근해 보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 길이 A, 한 변 길이 A일 때 정사각의 대각선 길이는 그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가 되고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대각선 길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변이 필요하고 이 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한 변 길이는 정육면체니까 이 한 변 길이를 만약 A로 둔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이 내용이죠. 밑에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2A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빗변 길이는 다시 피타고라스죠. 이 변을 x라고 두게 되면 x제곱은 이거 제곱 루트 2a를 제곱하면 2a 제곱이 되고 a 제곱을 제곱하면 a를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고 둘을 더하면 3a 제곱이 되고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루트 3a 제곱. 근데 이게 쪼개고 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a 제곱인데 얘는 제곱루트 지워지고 얘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게 변의 길이라 양수라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2a고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3a라는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선분 BH는 여기 BH 한 변 길이 6인 정육면 대각선 길이니까 이 한 변 길이의 루트 3배 6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약분을 하고 났더니 이게 6루트 3
그래서 코사인 값은 이렇게. 그럼 이거 6을 약분하고 나면 루트 3분의 루트 2인데 이걸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 루트 3 곱하고 여기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의 제곱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그래서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자, 여기 사인 이 자체가 각이죠. 사인 각. 근데 사인 각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답니다. 이 x가 30도보다 작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 각이 30도가 됐을 때 60도죠. 60에서 30도 하면 90이잖아요. 결론 이 각은 90보다 작은 예각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사인 예각에서 2분의 루트 3이 될 때 사인 몇 도에서 보통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 그러면 이 x는 60도일 때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각에 여기 x라고 쓰면 안 되겠다.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 사인 각 여기가 몇 도가 됐을 때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60도가 됐을 때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럼 얘랑 그럼 같은 각이라는 뜻이니까 2x 플러스 30은 60도가 되고 따라서 넘기면 2x는 30도, x는 15도가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각각 15도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탄젠트 x 대신에 15를 대입하면 45도. 마이너스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코사인 30도가 돼요.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걸 써도 이렇게만, 이거 어차피 이건 유리수, 얘는 무리수니까 뭐 계산되진 않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통분을 하자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둘 중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해야 될까요? 같이 y절편 값이 마이너스 3이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인 직선이 있는데 코사인 알파의 값이 2분의 1일 때 이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값, 다른 한 점이 줘도 되겠지만 y절편이 나와 있으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y절편은 알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y는 기울기 x y절편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기울기 잘 써야 되는데 보통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을 직접 빼서 x2-x1분의 y2-y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절편 가지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배우게 되면 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느낌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을 이동하는데 이만큼이 x의 증가량, 이만큼이 y의 증가량인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본다면 이 x의 증가량은 마치 밑변처럼 보이고 y의 증가량은 높이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변분의 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중에 탄젠트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게 표현하면 탄젠트로 표현되는데 탄젠트 옆에는 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각. 이 각이 뭐냐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어차피 이 선은 x축과 어쨌든 x축이거나 아니면 x축과 최소한 평행한 선일 거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은 각이거나 아니면 동의각이니까 평행선의 동의각이 서로 같다면 이거는 알파가 될 것이고 탄젠트 알파 값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직선 나오는데 기울기 그러면 탄젠트 이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코사인 값을 아는데 탄젠트 값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가 되는데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코사인 값을 정리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기준각이 지금 어쨌든 알파인 상태잖아요. 알파. 근데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어쨌든 이는 비율이지 값이 아니지 않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길이가 달라져도 비율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율을 직접 변길이처럼 갖다 써도 삼각비 값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갖다 쓰셔도 되죠. 그럼 여기는 이 비율값은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풀어도 되고 이거 x,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변이 나올 테니까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는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대 루트 3대 2. 이게 언제 나오는 비율이죠? 이게 30도. 그죠? 죄송해요. 이게 60도. 루트 3이 바라보는 변이 60도. 1이 바라보는 변이 30도. 2가 바라보는 변이 90도일 때 이때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값이 나온다. 물론 이 각도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2와 1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루트 3을 구하면 탄젠트 알파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이 이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게 정답이다가 돼요. 지금 설명하느라 좀 길었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거는 기울기 빼놓고 뒤에는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그냥 탄젠트 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탄젠트는 밑변 높이 하는데 빗변과 밑변 길이 아니까 피타고라스 이변을 x라고 쓰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과 같으므로 x제곱은 3이 되고 3의 제곱근을 구하는 양의 제곱근 문제니까 루트 3이 되고 여기 루트 3 집어넣고 탄젠트 값 1분의 루트 3. 기울기는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거 차이를 둬야 됩니다. 루트 어떤 수를 전체 제곱한 거는 루트 안에 드는 a가 양이냐 무냐 관계없이 무조건 a예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렇게 배우는데 얘는 그래서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어차피 안에 있는 거 갖다 쓰면 정답이니까. 근데 얘가 그렇다는 거죠. 루트 안을 제곱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안에 있는 a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저 a의 보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a를 쓴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 a가 0보다 큰 아tom이 양수면 그냥 나오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썼죠. 이 내용도 그겁니다. 루트 안이 전체 제곱이 되어 있죠? 그럼 제곱 루트를 지워요. 일단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sin a 마이너스 탄젠트 a. 끄집어내놓고 이제 묻는 거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 다음에 야 물어봐. 너 양이야? 양인데? 그럼 네오를 주는 거고. 너 양이야? 그랬더니 음인데?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제곱 루트 지워지고 첫 번째 따로따로 합시다. 1번 여기를 2번 한꺼번에 하면 좀 헷갈리니까 1번은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끄집어낸다. sin a 마이너스 탄젠트 a. 그리고 물어본다. 너 양이니 음이니? 를 물어보죠. 근데 탄젠트 45도가 얼마예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근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이 값이 더 커요. 그럼 탄젠트도 45도 이후로 계속 값이 커지고 사인도 45도로 계속 사인은 어차피 처음부터 각도가 커지면 클수록 값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커져요. 근데 얘는 시작 자체가 얘가 크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탄젠트 값이 사인보다 큰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사인 빼기 탄젠트는 음이라는 얘기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탄젠트가 더 커요. 그 범위를 알려고 탄젠트 45도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예. 아까 그냥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아예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45도 가운데. 그리고 얘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그 값이 가장 커져봐야 1이고 1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사인 0 하다 좀 사인 0, 그 다음에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 이게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값이 커지면 천천히 값도 커져요. 각이 커지면 천천히 이렇게 값도 커져요. 이게 사인의 값이야. 색깔 구분할까요? 이렇게. 이게 사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인 0일 때는 0이고 사인 90일 때는 1을 갖고 사인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라는 값을 가져요. 사인은.
근데 탄젠트는 45도일 때 벌써 1을 가져. 그리고 얘는 값이 이렇게 무한히 커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앞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45도 뒤가 중요하죠. 45도부터 시작해서 90도 사이에서는 이 녹색인 탄젠트랑 빨간색인 사인을 비교해 보니까 탄젠트가 사인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 각도, 이 45도와 90도 사이는 어떤 각을 집어넣어도 탄젠트가 크고 사인이 작아요. 그럼 얘는 제곱루트 지워지고 아래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결론은 작은 사인에서 큰 탄젠트를 뺐기 때문에 이게 음수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게 음수라고 판단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 강제로 마이너스 붙여서 이걸 양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2번은 제곱루트 지워지고 남은 걸 써요.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도, 90도,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여기 45도. 아까 말한 사인은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사인 0일 때 0이고 사인 45 때 2분의 루트이고 90일 때는 1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코사인 0은 1이에요.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배웠죠? 코사인 0은 1이라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얘랑 똑같은 값을 가져요. 코사인 90은 0이라고 외웠거든 우리가. 그럼 값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코사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큰 값이 되고 45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값이 돼요. 파란색이 위, 코사인, 빨간색이 아래. 반대로 얘는 45도 넘어가면 빨간색 사인이 위, 파란색 코사인이 밑으로. 지금 이 범위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겁니다. 그럼 얘가 작고 또 얘가 크다는 얘기네요. 그럼 바깥에 뭘 붙여야 되죠?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럼 얘는 얘대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 되죠. 그럼 위에는 1번과 2번을 지금 문제는 덧셈하라는 얘기였으니까 둘을 더하다 보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은 지워져요. 남은 건 탄젠트 A 마이너스 코사인 A. 지금 문제는 이걸 최대한 간단히 하시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탄젠트 A 마이너스 코사인 A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를 그럼 간단히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저런 거 계산하기가 편하죠. 눈으로 확 띄니까.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너도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가지고 대소비가 되니까. 근데 이걸 그림을 안 그리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 아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낫고 어차피 고등학생 되면 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리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서 그러면 이거 세 가지 탄젠트, 코사인, 사인 다 곡선 그래프예요?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 중에 1차 함수인 직선만 빼는 건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네 셋을 그래프를 그려서 같이 통칭해서 그려보면 얘가 90도, 얘가 45도 이렇게 됐거든요. 사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는데 45도 45도 사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곡선이에요. 이게 약간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곡선이에요. 코사인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탄젠트 45도가 1이고 탄젠트 90은 값이 없을 정도로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탄젠트 빼고는 그러면 무한이 아니에요. 1이 최대값이에요. 탄젠트만 무한이에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걸 또 연장해서 함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1 마이너스 1. 사인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쪽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무한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80이 되고 얘가 90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만 배우고 있는 중이야. 중학교 때는 여기만.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 이제 무한히 각을 확장시키거든. 양도 나오고 각이 음도 나오고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인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코사인은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여기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프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위치가 얘를 여기는 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그러니까 90도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사인과 코사인이 일치합니다. 그래프. 근데 얘는 그래프가 계속 이런 식이라 가장 커봐야 플러스 1이고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을 벗어나지 못해. 사인 코사인은. 근데 탄젠트는 그림을 그리면 탄젠트는 얘 90도, 얘 마이너스 90도.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무한히 작아졌다가 0 찍었다가 90도 가기 전에 무한히 커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얘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90도에는 탄젠트 값이 없고 90도에서는 탄젠트 값이 없고 270에서 다시 탄젠트 값이 없어요. 값이 존재하잖아. 무한히 커지니까. 혹은 무한히 작아지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 교과는 확실히 탄젠트와 사인은 구분이 돼요. 몇 도가 됐든 간에 0도를 제외한 몇 도가 됐든 간에 탄젠트가 사인보다는 값이 커요. 근데 코사인은 좀 애매하지. 여기 만나는 위치 전에는 코사인이 크고 요 다음부터는 탄젠트가 큰데 이 값을 따로 수학적으로 정의하진 않아요. 뭐 고등교과상 어디가 코사인이 크고 어디가 탄젠트가 작습니까를 따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굳이 물어본다면 45도 이후부터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45도 이후부터는 탄젠트가 제일 크고 사인이 크고 코사인이 크고 이런 느낌이에요. 코사인이 제일 작고 사인, 탄젠트 순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탄젠트는 안 물어봐. 아까 말했지만 코사인과 탄젠트 위치 관계 좀 애매하거든. 여기가 몇 도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에서 코사인이 크고 작고가 판단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만 물어보냐면 얘만 물어봐요. 코사인이 더 크고 사인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고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저런 문제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이 이 사각형을 접었더니 이렇게 C에 도달하게 접었죠. 그래서 저걸 X라고 했을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면 탄젠트 X? 탄젠트 X? 여기가 X인데? 그럼 X가 그림 좀 크게 할까요? 저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탄젠트 X를 써먹을 거 아니야. 근데 X가 여기 있거든요. 물론 X가 여기면 여기도 X가 되긴 하죠. 접었으니까. 탄젠트를 가지고 있는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삼각형. 그럼 필요한 부분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이 두 변 길이. 근데 이 길이는 알아요. 여기는 2루트 5인 걸로 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저거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저게 도대체 얼마지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죠? 6이 돼요. 여기 길이 얼마인가요? 6이 돼요. 2등변이잖아요. 지금 2학기 때 초반부에 나와 있는 2등변 삼각형 성질을 보면 접었더니 이게 X면 여기도 X가 되고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되고 2등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6이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2루트가 되죠. 이거 수직이죠? 접었으니까 직사각형에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변 길이를 정의할 수 있죠. 이걸 X로 돌려하고 이걸 A로 합시다. 이변 길이를 정의할 수 있죠. A라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 36 빼기 2루트의 제곱 20 루트 16 4
됐나요? 이 변이 4가 된 거죠. 얘가 3은 어디가 4예요? BF가 네, 이게 4예요. 그럼 얘가 3은 또 다시 어디가 4냐면 요 위가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남아요? 얘가 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 는 이 x를 기준으로 밑변분의 마주보는 변 높이 2분의 2 루트 약분하면 루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디 헷갈려요? 어차피 식은 이렇게 써지잖아요. a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5의 제곱은 6의 제곱 이렇게 써지죠. 그럼 얘가 이리로 넘어갈 거거든. 그럼 a 제곱은 6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 근데 어차피 a 값 구하는 거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이 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a는 이 숫자의 제곱근이 되죠. 근데 이건 변의 길이가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제곱근이니까 어떤 수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되더군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운 상태에 이 수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럼 얘도 a를 구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운 상태에서 이 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게 집어넣다 보니까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 된 거죠. 여긴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양의 제곱근이죠.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음수는 버리고 양수를 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값을 계산하시오. y가 여기 있죠. 그럼 탄젠트 y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6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sin x. x? 여기를 말하죠? sin x의 정의가 뭐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요 x를 기준으로 빗변이면 선분 AD, 높이면 선분 BD. 근데 선분 AD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A분의 6은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곱하면 2A 곱하면 18 따라서 A는 9예요. 여기가 9가 된 거예요. 이 변 길이 9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계는 뭐죠? 닮은 도형이죠. 그러면 여기 90, 여기 90. 이거 막국지가 각도기 서로 같네요? 그러면 당연히 같겠죠. 이게 x가 될 테니까. 그럼 AA 닮음이 성립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변이잖아요, 이변. 이변을 B라고 할게요, 여기. 그럼 이 삼각형에서 B변과 X가 마주보는 변. 9대 6. 큰 쪽에서 본 겁니다. B변과 X가 마주보는 변. 9대 6은 이쪽 조그만 삼각형에서 B변과 6대 X가 바라보는 변. B. 이 비율이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비례식 9B는 36. 따라서 B는 4. 여기가 4가 된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럼 이건 피타고라스 구하면 돼요. 이 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한 변 길이 구하려면 일단 루트 씌우고 빗변일 때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면 되고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일 때는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다시.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야. 만약 C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식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서 C값을 구하려면 요 A제곱, B제곱의 뭐 합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빗변이 아닌 A나 B 중에 빗변이 아닌 쪽에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하라면 얘를 이렇게 넘기겠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B제곱이에요.
그럼 B값을 구하라면 결론은 B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제 그런 거예요. B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B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6 빼기 16이니까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그럼 다 됐어요. 우리가 원했던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을 조금 이쁘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얘가 y인 상태고 탄젠트 y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 변과 이 변이 필요하죠. 근데 이 변은 9 플러스 4고 이 변은 2루트 5예요. 정답은 13분의 2루트 5가 탄젠트 y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네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6인 반원 5의 AOB의 크기가 135, ACB 90도일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셔. 여기 같은 탄젠트 x, 여기 있죠? x가? 탄젠트 x니까 이 삼각형이 필요할 듯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여기 x 있으니까 탄젠트 x를 구하려면 선분 AC분의 선분 BC 이게 탄젠트 x가 돼요. 근데 보니 이게 원이라는 거죠. 그럼 A5는 원의 반지름이죠. B5도 원의 반지름이네요. 이등변이죠. 그럼 얘가 몇 도인가요? 45도예요. 그럼 다시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또 같아지죠. 여기는 얼마냐면 이게 반지름 6이면 이 길이도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써도 돼. 여기 있는 변은 A, 여기 있는 변은 A.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6 이렇게 되죠. A제곱.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 더하면 이거 제곱. 그럼 2A제곱은 36. 그럼 A제곱은 18. 따라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8인데 이건 3루트 2.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다 됐네요? 뭐가 다 된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90, 얘가 x. 이변 길이가 3루트예요. 이변 길이는 6에다가 3루트 1을 더했으니까 9루트 2 아니죠? 그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덧셈 되지 않으니까 6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럼 탄젠트 x의 값은 6 플러스 3루트 2분의 3루트 2인데 이렇게 합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빠뜨리기 이렇게 이게 얘네 둘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3의 배수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 이게 2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 여기까지는 써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여기를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하려면 분모가 하나짜리일 때 유리화할 때는 제곱시키면 되고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하면 되지만 분모가 2개짜리 유리화할 때는 왜 반대보 곱한다고 했죠. 이렇게 합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반대보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합차 이렇게 하면 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루트 2 얘네들은 지워지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여기는 이렇게 분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분배하면 2 루트 2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그럼 결론은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2로 약분하면 지워지면 루트 2 이게 뒤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탄젠트 x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x 값을 구할 필요 없죠. 네, 굳이 필요 없죠. 어차피 x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탄젠트 x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 변들이 필요한 거지 x의 각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좀 어차피 했으니까 좀 더 가자면 탄젠트 x의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알았는데 이 x가 우리가 몇 도인지는 아냐면 22.5도라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 x와 이 x를 더해서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45를 반 나눠야 이 각이 나오는 거니까 탄젠트 굳이 쓰자면 22.5도의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굳이 x를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죠. 그러면 저 수가 네. 탄젠트 30이나 30도, 90도, 60도, 45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따로 저 과정 안 거치고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이런 건 특수각이 아니라 22.5도 이런 건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저번 문제 풀을 때 탄젠트 15도도 있을 거예요. 문제 풀었던 건 탄젠트 15도. 근데 그런 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따로 우리가 외우진 않아. 외우진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나 원의 반지름 성질을 통해서 유도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따로 저걸 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걸 외울 만큼 자주 나오면 외우겠죠. 탄젠트 30도 왜 외우냐면 자주 나오기 때문이고 사인 뭐 60도 왜 외우냐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얘는 이거를 외울 만큼 탄젠트 22.5도가 루트 2-1인 거를 알아야 될 만큼 엄청 자주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 어쩌다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일일이 외워주면 좋지만 이걸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이해해서 이렇게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각도가 22.5도일 때 그 탄젠트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반지름기가 1인 4분원에서 EAD가 60도, 그 다음에 저 사각형이 넓이가 얼마냐고 구하는 거죠. 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야 되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도 됩니다. 그럼 여기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게 도형 자체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구한 다음에 이 높이 길이를 덧셈해서 나누기 하시면 뭐 나오기도 하겠죠. 그럼 결론은 그러려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 봅시다. 이 삼각형 이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이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 30, 90, 60 이 비례는 1대 루트 3대 2. 가장 큰 게 2배, 2.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그거의 절반.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거의 루트 3배. 이런 거. 90, 30, 60. 30이 바라보는 변이 1이면 60 바라보는 변은 여기에 루트 3배, 90도 바라보는 변은 이 30 바라보는 변의 2배 이렇게. 그럼 반대로 90을 알면 30은 절반. 90을 알면 30 바라보는 변 절반, 2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 2분의 여기에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이변 길이. 이걸 알려면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 이렇게 이변이 1이죠? 네.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1이잖아요. 네. 그럼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2가 될 테고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1이니까 90도가 바라보는 변이 2가 될 테고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다 되지 않았을까요? 방법 아까 말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대든 아니면 사다리꼴을 직접 구하든. 그럼 사다리꼴의 직접 넓이를 구한다면 윗변 길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아랫변 길이 루트 3 곱하기 높이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 나누기 2 나누기 하라는 게 또 다시 곱하기 2분의 1 하라는 얘기죠. 통분이 필요하네요. 2분의 1 루트 3 2분의 2 루트 3 더하면 3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분모 2는 약분되는 게 하나도 없죠. 다 곱하면 8분의 3 루트 3 이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조금 뭔가 약간 마음이 찜찜하지 않나요? 답은 맞아. 중간 과정도 맞고.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이 단원의 이름이 뭐죠? 삼각비면 분명 전 문제 안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뭔가 하나 쓰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과정에 아무것도 없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오로지 뭘로 풀었냐면 피타고라스로 푼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 조건. 그 중에도 우리가 30, 60, 90이라는 특수각을 비례를 통해서도 좀 빠르고 쉽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비교적 식 계산하거나 변길이 계산할 때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래도 다원원이 삼각비인데 삼각비를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풀이는 어려워져요. 하지만 우리가 단원에 대한 이해나 복습용으로 만약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 수는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 여기 있는 내용을 풀려면 이변 길이가 우리가 1인 걸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값 구할 때 뭐가 쓰이냐면 사인이 쓰이죠. 사인 60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빗변분의 1분의 CB. 따라서 CB의 길이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과 같다.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는 거였고, 그럼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번에는 코사인이 필요하죠.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밑변. 따라서 밑변 길이 AB는 코사인 60과 같다. 2분의 1이 된다. 여기가 2분의 1이다. 이쪽 변 길이도 필요할 테니까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쪽으로 확장시키자. 이렇게 삼각형을 본다. 근데 여기는 AD 길이는 알고 있다. 반지름 길이 1이 된다. 그럼 여기는 ED 길이 구할 때는 밑변과 각도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때는 탄젠트가 필요하다. 탄젠트 60도는 1분의 선분 ED. 그래서 선분 ED의 값은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된다. 여기가 루트 3이 나온다. 근데 그 다음은 아까부터 똑같이 푸시면 돼요. 뭐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넓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비를 가지고 세변을 구한 거고, 피타고라스 풀면 좀 더 쉽긴 하죠. 계산이 좀 빠르고 단순하니까.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 알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관계식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려쓰고 하는 형태랑 비슷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 여기 색칠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필요한 건 사실 요렇게 요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돌려쓰면 됩니다. 뭐 거리 속력시한 거랑 비슷해요. 거리 속력시한 그 그림을 하나 이해하고 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식 변환해서 속력과 시간을 구할 수 있듯이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얘네 셋이.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이게 각 A가 이제 기준각이라 보고, 만약에 여기서 sin A를 쓰라면 sin A를 쓴다면 B분의 A가 되죠. 코사인 A를 쓴다면 B분의 C가 되고, 탄젠트 A를 쓴다면 C분의 A가 될 겁니다. 여기서 양변에 각각 분모를, 오른쪽에 있는 식들의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얘는 B 곱하고 얘는 C를 곱한다면 여기서는 A라는 변은 B 곱하기 sin A, 여기서는 C라는 변은 B 곱하기 코사인 A, 여기서 A라는 변은 C 곱하기 탄젠트 A라고 식을 변환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만약에 높이값, 물론 높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요게 기준각일 때, 이 A라는 각이 기준각일 때 그 A가 바라보는 변이 높이죠. 근데 이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쓸 때는 빗변 길이를 알고 있을 때요. 빗변 곱하기 사인. 근데 여기서 A를 구할 때는 빗변을 모르는데 밑변을 알더라는 얘기죠. 밑변 곱하기 탄젠트. 그러면 높이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은 빗변을 가지고 사인을 곱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고, 한 번은 밑변을 가지고 탄젠트를 곱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얘는 높이, 얘도 높이였다면 얘는 밑변인 거예요.
만약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때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라. 그러면 밑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중요하고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이거를 양변을 여기는 얘는요. 양변을 코사인 A로 나눈 거예요. 그럼 B는 코사인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식은 양변을 사인 A로 나눈 겁니다. 얘를 사인 A로 나누면 이 사인 A가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얘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를 양변 탄젠트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됩니다. 그럼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저 위에 있는 빨간색을 기억했다가 나머지는 약간의 식을 변환해서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지. 뭐 따로 공식을 외우기는 너무 많잖아.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기본은 요 세 개라는 것. 그래서 약간 좀 유치하지만 높이를 구할 때 빗변과 사인을 위해서 빗변 곱하기 사인, 빗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유치하지만 밑변 곱할 때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비코 뭐 비코 아니면 비켜 말아서 외우시도록 하고 그냥 말하고 더 좀 유치하다. 높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밑탄 아니면 밑인 이렇게 외우시든지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외우셔서 저걸 좀 빠르고 쉽게 정리해 보자 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나름 좀 유명한 공식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 코사인 제1법칙이 외워야 될 만큼 교과서에도 그렇고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는데 요즘은 그걸 따로 외우지는 않아요. 어떻게 따로 외워야 될 만큼 뭐 고등학교 때 뭐 심화해서 배웁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또 하지도 않고 그냥 저걸 외우느니 그냥 유도 과정을 기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좋고 아니면 그냥 유도해서 풀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H를 구하는 공식. 나중에 우리가 연습이 많이 되면 그때는 저런 것들을 외우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아직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저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저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오히려 유도해서 중간 과정을 익히면서 이건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저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아는 게 낫지 공식부터 외우는 거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처음에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워낙 자주 쓰이고 또 중요한 공식이라 하라는 거고 뒤쪽 거는 외울 것까지야? 차라리 그럴 바엔 유도를 할까?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럼 이것.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x하고 y 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모양이 좀 안 이뻐요. 모양을 좀 이쁘게 우리가 알 만큼 바꿔서 본다면 얘 90, 얘를 90이 좀 a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여기 42도고 그럼 변 길이 42도가 바라보는 변이 y 빗변 길이는 10 그다음에 여기 밑변이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x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x. 밑변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빗변과 각을 알고 있을 때 밑변 구하라는 얘기는 코사인을 이용합니다. 밑변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비켜 10 곱하기 코사인 40. 네. 내일 모레 나이 70인데 이러고 있네요. 네. 코사인 42도. 그럼 10 곱하기 코사인 42도 0.7431 답은 7.431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며 y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빗변을 통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높이 구하는 공식은 빗변 곱하기 사인 42도 10 곱하기 사인 42도 0.6691 답은 6.691 여기서 빼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붙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도로나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왜 이제 그 공사하시는 그 인부들 중에 어떤 분이 무슨 뭐 카메라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는 뭔가 물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카메라도 아니고 망원경도 아니고 이상한 걸 막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삼각비를 통해서 실제로 재기 어려운 큰 높이 값이나 큰 이 길이 값 있죠. 이거를 삼각 B를 통해서 구하는 과정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와
삼각비를 통해서 저 실제 높이가 얼마겠구나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고 정확한 정밀적인 측정을 통해서 저 높이가 얼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어떤 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높이 차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재기 위해서 그런 고도의 장치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대 설치해놓고 지면과 그다음에 이 각도를 통해서 이 정확한 각도 있죠? 각도를 통해서 이 높이값, 저 멀리 있는 큰 굴뚝의 높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굴뚝의 높이값을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높이값을 그냥 h라고 합시다. 높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 각도값과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직각삼각에서 본다면 그럼 밑변과 높이면 탄젠트겠죠. 그래서 높이값 h를 구하는 공식을 밑변 곱하기 탄젠트, 밑탄, 밑인, 그래서 100 곱하기 탄젠트 34도 저기 나와 있어요. 탄젠트 34도. 그럼 저기다 100 곱하면 67.45. 실제로 이 굴뚝 높이는 67.45m가 된다. 두 가지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가 8루트 3, BC 길이가 20, 각 B가 30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AC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인가요? 할 때 처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삼각 B보다는 아무래도 피타고라스가 유리하긴 해요. 그러면 여기 특수각이잖아요. 30, 여기 60, 여기 90. 그럼 90 바라보는 변이 8루트 3이면 30 바라보는 변은 저거의 절반값 4루트 3. 그럼 60 바라보는 변은 이 30 바라보는 변에 루트 3을 곱한 값.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4 곱하기 3, 12. 그럼 얘가 12면 여기는 8. 그럼 다시 여기서는 피타고라스로 여기 각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수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풀면 되는데 단원이 삼각비니까 삼각비를 이용해 봅시다. 저렇게 푸는 게 제일 쉽긴 한데 네, 그냥 삼각비를 이용해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 높이값 h라고 합시다. 높이 h를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 곱하기 사인 8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곱했더니 4루트 3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밑변 길이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a 밑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8루트 3 곱하기 아직은 익숙지 않겠지만 집에 가서 좀 연습을 통해서 그럼 8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4가 남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3, 4, 12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길이가 8이 되더라. 그다음 여기 있는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는 빗변이죠. 빗변이든 여기 나머지 두 변이든 한 변을 구하라면 직각삼각에서 한 변 구하라면 일단 루트를 씌워놓고 빗변인 상에서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 덧셈을 처리하죠. 4루트 3의 제곱 16에서 3 곱하면 48 더하기 8의 제곱 64 얘는 루트 112 그럼 112 2로 나누면 56 다시 2로 나누면 28 다시 2로 나누면 14 다시 2로 나누면 7 그럼 4가 두 번이죠. 4루트 7 이렇게 된다. C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삼각비니까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75 그럼 15 특수각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하는 삼각비 값은 삼각비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삼각비의 값이 특수각일 때 일반적으로 값을 구하기 편하지. 이렇게 되면 표가 없거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구하기는 어렵죠. 잘못 자른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45도, 얘 90도. 그럼 여기도 45도. 그럼 얘는 저쪽으로 30도. 다 특수각이죠. BC 길이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변의 길이는 밑에가 아니고 위쪽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럼 위쪽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를 h로 한다면 ah를 구하는 게 급선문가요? 아니면 bh를 구하는 게 급선문가요? 아니면 둘 다 구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bc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h가 필요합니까? bh가 필요합니까? 하면 둘 다 필요합니까? 응? 둘 다? 네. BH만 필요하죠. BH만 있으면 돼요. 보세요. 이 길이를 알면 삼각비나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 괜찮긴 하겠죠. 근데 이 변을 알면 이 변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랑 변 길이 같잖아요. 굳이 여기를 거쳐서 이걸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직접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직각 요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를 통해서 밑변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빗변 길이를 가지고 밑변 길이인 BH를 구할 때 쓰려면 코사인이 필요하겠죠. 밑변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BH라는 밑변의 길이는 빗변 8 곱하기 저 각도의 코사인 값. 코사인 30도. 그럼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4루트 3. 이게 4루트 3. 그럼 이번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90, 45, 45. 여기가 H, 뭐 여기가 B, 여기가 C. 우리는 지금 이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죠. 4루트 3. 근데 뭘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 BC 길이를 구하는 문제. 이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빗변과 밑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45도는 X분의 빗변분의 밑변 4루트 3. 근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X분의 4루트 3. 이렇게 곱한 값 루트 2x 이렇게 곱하면 8루트 3 얘네들이 같습니다. 양변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2가 분모로 내려가면서 유리가 필요하죠. 루트 2 루트 2 2분의 8 루트 6 약분하면 4 루트 6 선부 BC는 4 루트 6이 된다. 피타고라스 풀면 훨씬 더 쉽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30도 90도. 90도가 바라보는 변이 8이면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4가 되고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여기 루트 3면 4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은 1대 1대 루트 2죠. 40, 40, 95면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이 변 길이는 여기다 루트 2를 곱한다. 그래서 4 루트 6. 피타고라스가 훨씬 쉽습니다. 풀이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좀 삼각비를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문제. AH 이것도 그림을 크게 합시다. AH 이 높이 값 구하라는 얘기죠.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높이에다가 H를 둡시다. H.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아무리 삼각비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45, 45, 90이니까 이게 직각이등변이라 이게 H면 우리 굳이 뭐 삼각비를 안 써도 이게 H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여기는 뭐가 남죠? 14-H라는 변이 이쪽에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30도로 봤을 때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14-H.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H가 안 나오긴 했지만 정의되어 있는 변은 밑변과 높이죠. 그럼 당연히 탄젠트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는 탄젠트.
탄젠트 30도는 14-h분의 h 이렇게 써질 테니까요. 그럼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혹은 루트 3분의 1 괜찮죠? 그냥 3분의 루트 3 쓸게요. 얘가 14-h분의 h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루트 3분의 1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둘 중 하나 1인 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서로 같죠. 그럼 루트 3h는 14-h랑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h 값 구하는 건데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어요. 그럼 동량 뭐 되게 넘기죠. 그럼 루트 3h 더하기 h니까 루트 3 플러스 1h는 14. 이해됩니까? 네. 양변을 h 구하려면 얘가 곱하게 되는 이만큼을 나눠야 되니까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4가 되고 이거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는 합차가 돼서 루트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2가 남을 테고 이 반대 부가 미리 분자에 곱해지죠. 그럼 14 가로 루트 13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7 가로 루트 13 마이너스 1. 이걸 분배를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h 값인데 이 삼각형 높이 h는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삼각 비를 가지고 풀었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가지고 풀면 이게 h, 이게 h. 그렇죠? 남은 건 14-h. 근데 이렇게 배웠잖아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면 60도가 바라보는 얘는 루트 3h가 되죠. 실제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얘는 알고 보니 루트 3h랑 같다는 뜻이죠. 이 식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런 중간과정 없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둔각이라 바깥으로 좀 도형이 빠져나와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여기 길이 이것도 H를 합시다. 이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이것도 정이에요. 이게 90이고 우리는 이쪽 변이니까 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 전체로 본다면 이거 직각이 된 변이죠. 전체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전체를 먼저 보면 이게 H면 이쪽도 H가 됨에 따라 여기 남아있는 길이가 어떻게 되죠? H-8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밑변 높이네. 탄젠트죠. 탄젠트 60도는 H-8분의 H가 되고 탄젠트 60은 루트 3이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루트 3H 마이너스 8 루트 3은 H.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루트 3 마이너스 1H는 8 루트 3. 없어지고 분모로 내려가겠죠? 루트 3 마이너스 1. 이제 H는 이제 유리화를 하면 어차피 이거는 여기에다가 반대 보인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할 텐데 합차가 되죠. 루트 3의 제곱 3, 1의 제곱 1 빼면 분모 2가 남고 분자는 8 루트 3 가로 루트 3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네요. 따라서 답은 4 루트 3 가로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 분배해서 답 쓰면 12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웬만하면 45도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나아요. 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45도의 포인트를 맞추면 미지수 잡기 편해지거든요. 같은 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따로 추가로 이제 문제를 끌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편인 거죠.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뭔지 알죠? 네. 설마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 아니에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면 하나 아닌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아니야? 하나 더 배웠어요. 2학기. 네, 2학기 나오는 거.
내접원의 넓이, 내접원의 반지름 통해서 삼각형 주어지고, 사실 얘는 조건은 밑변과 높이가 나와 있다는 조건의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게 내접원이 있을 때 내접원 반지름 R을 가지고 네, 삼각형 세변 ABC.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얘는 세변과 그 다음에 세변 길이 합이나 혹은 세변 그리고 내접원 반지름을 알면 이런 방식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를 더 배우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중3 때 삼각비를 배우니까 이렇게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데 삼각비에 맞춰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공식이 나왔는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기를 밑변으로 잡는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가 나왔죠? 그 높이는 A가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이 A까지 수직의 길이가 높이 H가 될 겁니다. 근데 이 H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이 필요했던 거죠. 좀 전에 배웠던 것. H는 이 직각삼각형의 각비가 바라보는 높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 빗변 곱하기 사인, 비싸. 그래서 C 빗변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생략하고 붙였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과정은 그랬는데, 그럼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넓이를 공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를 뭐 네모, 여기 있는 길이를 세모라고 하고 이 각을 만약 x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그 사이 끼인 각 이란 뜻이에요. 이 x는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삼각형이 넓이가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 둔각일 때는, 이게 예각일 때는 저렇게 하는데 둔각일 때는 좀 뭔가 다른가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 각이 둔각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이 A가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를 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장선에서 높이가 나오죠. 이렇게 H. 근데 이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저 삼각형에서 이 각이 만약 각 B잖아요? 그럼 이 각은 뭐냐면, 우리 이 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각이 필요하거든요? 180도에서 각 B를 뺀 것.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게 기준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시오. 직각삼각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여기 이제 H 자리죠, 여기가? 근데 이 높이 구하는 공식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곱하기 사인 이 각. 빗변이 지금 책에서 이제 C로 나와 있죠. 빗변 곱하기 사인 저각인데 저각이 18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이걸 내가 집어넣었더니 아까랑 비슷해요. 양변 길이에 네모, 세모, 여기 있는 각 X.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인데 그 끼인 각이 만약 둔각이면 그 180에서 둔각을 빼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각 처리해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각이면 그냥 예각 쓰면 되고 둔각이잖아? 그럼 180에서 그 둔각을 빼서 예각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각이 30도야. 그러면 사인 30도 쓰면 되고 이 각이 뭐 120도예요. 그러면 사인 120은 우리가 값을 몰라요. 120은 고등학교 넘어가야 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사인 120? 모르는데? 그럼 180 빼내면 된다 지금. 180 빼기 120. 사인 60을 계산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이제 평행사변형과 평행사변형이 아닐 때가 나오는데, 평행사변형인 상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뭐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쓰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여기서 이제 A라는 변이 나오고 이 변이 B라고 나오고 이 양변 사이에 X라는 각이 끼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대각선 긋습니다. 이 넓이를 구해요. 근데 이 넓이 좀 전에 구했는데?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랬었죠. 똑같은 게 두 개네요, 근데?
그럼 이제 곱하기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니까 남은 것.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하면, 네. 평행사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넓이 두 개 붙여놓은 거니까, 분모 2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근데 평행사변형이 좀 더 진화되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에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도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앞으로 이렇게 구합니까? 보세요. 직사각형은 가로를 A, 세로를 B로 보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알잖아요. 그럼 저거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죠. 평행사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직사각형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미안합니다. 2분의 1은 그 삼각형 넓이니까. 평행사변형은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인데 사인 끼인각이 몇 도예요? 90도. 사인 90이 얼마죠? 1. 생략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공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적용은 되지만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더 쉬운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평행사변형도 실제로는 밑변과 높이가 나오면 밑변 높이 사용하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밑변 높이가 아닌 양변 길이 나와 있고 그 사이 끼인각이 주어지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뿐인 거죠. 선생님, 둔각은요? 둔각 상관없어요. 둔각이 무슨 상관이나요? 여기가 둔각이잖아? X? 이 A를 이리 옮겨도 괜찮지 않나요? 평행사변 서로 마주보는 면이 같으니까. 그럼 이게 X면 여기는 몇 도냐면 180-X죠. 왜 평행사변형은 이게 성립한다. 동측 내각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각 A, 그럼 얘도 각 A, 얘 각 B, 얘 각 B. 2A 더하기 2B 하게 되면 이렇게 합치면 360도. 양변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180도. 그래서 평행사변은 이렇게도 해도 180, 이렇게도 해도 180, 180, 180이 성립한다. 또 이 각 A면 이 각 B는 실제로는 180-A랑 같다.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러겠네요. 양변 길이 AB 곱하기 사인 끼인각 180-X.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둔각일 때는 둔각으로 사인을 구할 수 없으니까 180에서 둔각을 빼내라. 아까 학과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둔각 나오면 일단 180에 빼내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요 밑에 게 좀 특이하죠. 기존에 우리는 사각형이 좀 이름 있는 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해왔었지, 저기 일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지는 않았었죠. 이건 처음으로 배우는 건데, 일반 사각형들의 넓이 구하려면 보통 우리는 자르죠. 내부에다 대각선을 긋거나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쪼개놓고 두 삼각형 넓이를 합친다거나, 아니면 뭐 특이한 케이스는 여기 부족한 부분을 그려놓고 여기다 메꿔놓고 막 잘라놓고 붙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알만한 도형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했지,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없었는데 이제 나와요. 일반 사각형에서 대신에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조건이 부여됐을 때 일반 사각형도 이제 드디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냐면 대각선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두 대각선 길이와 그 두 대각선의 교각의 크기, 만나생의 각이죠. 그 각의 크기를 알면 일반 사각형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여기는 AB에 여기 있는 BD에 이렇게 평행선을,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그어줘요. 평행선을 그때 저기 있는 꼭지점 A와 만나도록. 그리고 다시 대각선 BD의 평행선을 그때 얘는 꼭지점 C랑 만나도록.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대각선 AC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꼭점 B를 지나가도록 그려주시고 다시 대각선 BD에 평행이 되되 꼭점 D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리고 나면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 있죠. 노란색 변과 빨간색 변으로 만들어진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한 사변형. 이게 마름모가 되려면 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행사변형인데 이것은 이렇게 왜 그림을 그려서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색깔 때문에 좀 약간 헷갈려서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아니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바는 그냥 평행사변이 다예요. 생긴 게 약간 헷갈리게 생겼지만 기껏해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만 알지 이 내각이 90이라는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평행사변형이네요 라고 되는 거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2등분 되죠. 그럼 여기 넓이를 내가 만약 1번으로 본다면 여기 넓이도 1번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여기 4개 이 평행사변을 다 반반 쪼개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여기 넓이를 2로 보면 여기 넓이도 2가 되고 이쪽을 3으로 보면 이쪽 넓이도 3이 되고 이쪽 4로 보면 이쪽 넓이도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이쪽 대각선 길이 B랑 같죠. 이 변의 길이는 이쪽 대각선 길이 A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X랑 여기는 X는 막국지각.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이 각도 X가 되죠. 자,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형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느낌상. 이게 저 그림을 옮겨서 그렸다 보면 이게 B, 이게 A, 이게 X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이니까 AB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는 여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막 느낌은 이런 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데를 잘 봤더니 전체 넓이가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4가 2개일 때 안에 들어있는 넓이는 하나씩만 가졌죠. 달리 말하면 바깥에 있는 도형의 넓이의 2분의 1만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거니까 거기다 2분의 1 곱한 값이 저 파란색 일반 사각형의 넓이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은 2분의 1 AB sin X가 된다. 저 공식 앞에 있었는데? 2분의 1 AB sin X? 앞에서 배웠던 건데? 이 공식 하나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이렇게 양변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 끼인각 X인 삼각형의 넓이일 때도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 일반 사각형, 특별히 어떤 조건이 없는 일반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A, 이쪽 대각선 길이 B, 그 다음 끼인각이 X일 때 또 이 공식을 씁니다. 하지만 이 AB 역할이 여기랑 여기는 다른 의미죠. 여기는 AB는 삼각형 세 변 중에 두 변을 말하고 이 X는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말하며 이쪽 사각형에서 넓이 2분의 AB sin X는 대각선 길이 AB를 말하고 이 X는 그 대각선이 끼어 있는 교각을 말하는 거니까 같은 공식을 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파벳까지 헷갈리지 말고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다시 봅시다. 여기 약간 계산형 문제라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삼각형 ABC 넓이가 이게 10루트일 때 BC의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45도 했더니 넓이가 10루트 2가 나온답니다. 이제 써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이게 2분의 루트 2 10루트 2 이 루트 2와 이 루트 2는 지워지겠죠? 그러면 4분의 5x가
10이 된 거고 지워지고 반대편에 역수를 곱하게 되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변의 길이는 8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3루트 2, BC 길이가 8이고 각비가 둔각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랍니다. 각비의 크기를 구하시오.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인데 얘죠. 근데 얘가 지금 둔각이잖아요. 그때는 180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야 넓이가 12가 나온다. 이런 편이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겠죠? 그럼 사인 180 마이너스 B에다가 12 루트 2를 곱한 게 12가 되죠. 그럼 여기는 12, 여기는 12 약분시켜버리고 사인 180 마이너스 B는 루트 2분의 1 나눠주면 그렇게 되겠나요? 이거 약분하고 나면 여기 루트 2가 남죠. 여기는 얼마나 남나요? 1이 남겠죠. 그럼 나눠지면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사인 몇 도일 때가 2분의 루트 2가 되죠? 180 마이너스 B가 45도일 때가 사인 2분의 루트 2는 45도일 때 나오는 값이죠. 그럼 따라서 B 값은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도의 크기는 35도가 정답이다. 135가 정답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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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둔각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아이고, 사각형이네? 그럼 좀 전에 배웠어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각선이 안 나와 있는데? 구하면 되죠? 아니에요. 이건 대각선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쪼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쪼개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이 각도가 각각 몇 도씩 쪼개지는지 반반 나눠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모르겠고 이 각도를 살려주는데 이렇게 쪼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도형 1번, 아래 있는 도형 2번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게 각각 1번과 2번의 넓이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 더하는 게 낫겠죠. 1번 넓이는 둔각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둔각이면 사인 180 마이너스 120 사인 60.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근데 사인 60은 둘 다 2분의 루트 3. 얘도 2분의 루트 3. 약분, 여기 2 하나 지워지고, 여기 2 하나 지워지고, 여기 루트 3이 남네요. 얘는 2 하나 지워지고, 2 하나 지워지고, 루트 3, 루트 3, 루트 3, 3루트 3. 위아래 더한 거죠? 3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더하면 정답은 4루트 3.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넓이가 나와있죠, 이번에는. CD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변이 X면, 이 변도 X겠죠? 둔각보다는 예각이 나니까. 이 각은 45도겠네요.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평행사변은 2분의 1 빠뜨리죠? 왜냐면 똑같은 게 넓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 길이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러면 넓이 12 루트 2가 나온다. 루트 2, 루트 2 지워버리고 약분하면 여기 3이 남고 3x가 10이니까 x는 4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뭐 대각선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라 교각만 찾으면 되죠. 대각선 길이 나와 있으니까 교각 이게 몇 도인가요? 삼각형 세네각은 180, 이 두 개 합치면 120, 그럼 얘는 60이 남네요. 그래서 2분의, 평행사변 아니면 2분의 1 붙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4가 남고, 다시 약분하면 2가 남고, 27, 14 루트 3. 가볍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합시다. 그래서
과제는 여기 이제 삼각비 전체를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